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두 번째 알츠하이머 병이 최신의 5가지 연구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알츠하이머 연구 업데이트 5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파트 2입니다. 파트 2.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의사가 아니고 미래학자입니다. 해외에서 수명 연장, 장수, 죽음의 죽음, 이제 죽지 않는다 뭐 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알츠하이머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여서 파트 5까지 5개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장 건강과 뇌 건강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그저 일어나고 있고요. 일본의 작은 횡단면 연구에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치매가 있는 사람은 치매 증상이 없는 사람과 장내의 미생물균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장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해서 크게 뭐가 연관이 있을까? 저 밑에 있는 장이고 뇌인데 그죠?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연관성이 있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서 새로운 기술이 밝혀졌는데 유명한 요인인 그죠?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 이외에 이 새로운 위험 요인은 향후 10년 동안 중요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향후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일어났습니다. 알아야 할 알츠하이머 연구의 업데이트 5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매일처럼 나오는 새로운 정보, 알츠하이머 병 관련 연구가 획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그 중에서 5가지를 한번 뽑아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알츠하이머의, 그죠? 알츠하이머 위험 예측이라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위험 예측, 인지 테스트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인지 테스트만으로는 알츠하이머 병이나, 그죠? 경도 인지장애증 이런 거를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또 낮은 교육 수준, 낮은 소득, 사회적인 고립이 이 인지 테스트의 성과를, 그죠? 아주 낮게 해줍니다. 그래서 낮은 테스트, 낮은 점수가 나오지만은 여전히 건강한 대중군과 같은 수준이고, 그 부근에서 그죠? 복잡한 정신적인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복잡하다. 그 결과 인지기능이 약한 사람의 뇌 구조와 신경기능은 건강한 노인과 비슷하며, 치매와 뇌 영역에 손실은 또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인지 테스트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발병 시에는 초기 단계에 개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그죠? 바이오마커 등을 더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인지 테스트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새로운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지 테스트만 해가지고 그죠? 경증, 경도 인지장애증 이런 거를 테스트해서 치매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아주 교육을 못 받았거나 그죠? 가난하게 살거나 교육 수준이 낮거나 소득이 낮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그죠? 인지 테스트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멀쩡한데 인지 테스트가 나쁘게 나온다라는 거죠. 또 장이 치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10년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연구는 장에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균이 다르다라는 거죠. 알츠하이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에 여러 가지 세균을 달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면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장 건강이 전반적인 웰비잉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죠? 장 건강과 뇌 건강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작은 횡단면 연구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연구한 결과, 치매가 있는 사람은 치매 증상이 없는 사람과 장내 미생물군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미생물군이 다릅니다. 그죠? 예. 과거의 치매의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장의 문제. 그러니까 장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가령 설사를 자주 한다든가 아니면 변비가 있다든가 장에 문제가 많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치매에 많이 걸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밝혀져서 그죠 요인인 아밀로이드 베타 이외의 새로운 위험 요인은 향후 10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봐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석연구원인 그죠 나오키 사치 박사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신경학적인 그런 영향이 있다. 지금 코로나 걸리고 나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죠 세계 의료 전문가들이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사람들이 장기적인 코로나에 대한 이런 그 장기 이 코로나 이 경향을 그죠 우려하고 있다. 저명한 학술지 사이언스지에 실린 최근 기사에 따르면 신경학자들은 코로나19의 급성 사례로 인한 신경학적 염증과 손상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같은 질병의 발병을 촉발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에는 안 걸려야 되겠죠. 코로나 걸리고 나면 치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왔습니다. 치매요. 네 번째, 매번 같은 의사를 만나면 결과가 향상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치매를 의심하면은 그 의사를 딱 정해서 그 의사에게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걸린 노인들 저희 어머니 케이스에 봤을 때 집을 옮기거나 방을 옮기거나 이렇게 옮겼을 때 선망증 그죠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선망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의사가 달라지면은 아주 결과가 그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의사를 만나는 사람들보다 같은 의료 전문가를 만나면은 더 나은 치료 품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반 진료 저널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라는 이 연구 저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일한 의사에게 후속 치료를 받는 치매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입원 횟수가 그죠 늘고요. 약물의 부작용이 늘고요. 선망 사례가 그죠 뭐 늘고요 이렇습니다. 의사를 바꾸면 의사를 계속 같은 의사를 쓸 때는 선망 사례가 감소하고 부작용도 감소하고 입원 횟수도 감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더 광범위한 치료 계획이 필요한 이유 다양하게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전부 노인이에요. 노인들은 대부분 알츠하이머에 걸린다라고 본다면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병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HIV를 치료할 때 사용되는 그런 유사한 약물 조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HIV가 에이즈죠. 에이즈가 면역 관계의 그죠 질환인데 이런 거를 치료할 때 사용되는 약물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T는 질병 여러 요소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거고 분자신경과학 저널 of Molecular Neuroscience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것이 특정 환자의 알츠하이머 증상을 치료하는 데 큰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치매 환자들을 에이즈 쓰는 약을 써보고 있다. 샌디에고 카운티 알츠하이머 연구에 알아보려면 여기 좀 더 그죠 더 상세한 거 여기 전화번호도 있어요. 여기다가 전화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치매 요즘에 5가지 현상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이 나쁘면 장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다. 그죠?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설사를 자주 한다든가 변비가 많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장에 문제가 있는 거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장에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세균이죠. 균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장 검사,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한번 해 장내 미생물이 어떤 것들이 살아있는지 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 구독 부탁해요. 감사합니다.